네, 냄새 인식 과정에 대한 설명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인식할까? 냄새의 원인이 되는 기체 상태의 분자가 코로 들어온 후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분자의 구조와 뇌가 인식하는 냄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고 이를 밝히려고 했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단일 분자 물질이 농도에 따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냄새 분자를 뇌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분자의 구조만 알면 그러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분자, 냄새 분자이지만 그것이 공기 중에서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에 따라서도 냄새가 다른 냄새로 인식되는 경우는 냄새 분자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도가 필요했는데요. 다음입니다. 이후 다른 감각들은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후각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도입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과학자인 엑셀과 벅은 냄새 분자를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 후각 수용체를 중심으로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네, 그 전기신호로서 다른 감각도 전기신호로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후각도 전기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착안을 했고요. 게다가 엑셀과 벅이라는 과학자가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매개체인 후각 수용체를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화제를 소개했고요. 연구의 배경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문단 보시겠습니다. 코 안의 가장 윗부분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 엄지손톱 크기의 후각 상피가 있다. 냄새 분자는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에 실려 후각 상피로 가는데 방향에 따라 정방향 경로와 역방향 경로가 있다. 전자는 숨을 들이쉴 때 신체 외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코 속으로 유입되는 경로이고 후자는 신체 내부에 있던 냄새 분자가 목구멍을 통해 코 뒤로 올라가 숨을 내쉴 때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후자를 통해 이동한 냄새 분자는 미각으로 느낀 맛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후각의 냄새 분자가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었고요. 그것을 방향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방향, 그렇죠? 여기 정방향은 들숨이고 역방향은 날숨이다. 역방향은 내쉴 때 코 뒤에서 나오는 후각 상피에 도달하는 과정인데 이때는 미각의 느낌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냄새 분자가 도달한 후각 상피에는 냄새를 받아들이는 후각 신경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다. 세포의 말단에는 가느다란 섬모들이 뻗어나와 얇은 점액질층에 잠겨있고 섬모 표면에는 특정한 몇 종류의 분자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막 단백질인 후각 수용체가 점정이 박혀있는데 한 개의 후각 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만 존재한다. 자, 이 부분은 여기 그 후각 상피의 구조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각 상피에는 신경세포가 있고 그 신경세포는 섬모들이 뻗어나와 있는데 이 섬모들 안에 후각 수용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후각 신경세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섬모가 되겠죠. 그리고 섬모 안에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면 이렇게 후각 수용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점액질이 되는 것이고요. 다 합하면 후각 상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냄새 분자는 어디죠? 여기죠? 냄새 분자는 점액질층을 통과하여 후각 수용체와 결합한다. 대부분의 냄새는 수백 종류의 분자가 포함되는데 이 냄새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동시에 활성화된다. 인간은 약 400종류의 후각 수용체로 1만여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냄새 분자와 결합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뒷부분에 가시면은 후각 수용체의 종류가 약 400종류가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혼합이 되면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약 1만여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선생님이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요. 요거 한 개의
후각신경세포에는 한 종류의 후각수용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여기 봤을 때 얘네들 이 후각수용체는 모두 한 종류입니다. 하나의 냄새만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이상이 아니고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 문단입니다. 네, 후각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후각신경세포의 세포막 안팎의 전합차가 만들어지면서 후각신경세포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한다. 이 신호는 후각신경세포에서 뻗어나온 긴 돌기인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 뇌로 올라가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거가 축삭이 되는 거죠. 이 축삭을 타고 뼈의 구멍을 통해서 어디로? 여기 이 토리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도 여기 있는 같은 종류의 후각 수용체에서 냄새 정보가 같은 전기 신호죠. 같은 전기 신호가 하나의 토리로 이렇게 모인 거죠. 여기 5개, 그렇죠? 후각 마물에 있는 토리로 냄새 신호가 모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을 보시면요, 하나의 토리에는 동일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만들어진 모든 전기 신호가 모인다.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이때 수천 개의 토리 중 신호를 전달받은 토리들이 패턴을 만드는데 신호의 세기도 패턴에 반영된다. 냄새마다 고유한 일종의 패턴 지도가 있어서 다른 냄새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 단일 분자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도 농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전혀 다른 냄새로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 신호, 같은 신호가 토리에 모이게 되고 일종의 우리가 우체국에서 그 우편 번호에 따라서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처럼 한 토리에 하나의 같은 신호가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토리들이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지도가 되어서 패턴 지도가 되고 이 패턴 지도는 냄새의 특징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냄새는 다른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의 패턴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고유의 냄새로 인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후각망울이 토리에서 만들어진 패턴은 신경세포인 승모세포를 통해 전기신호가 강화되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의 다양한 정보들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이제 후각망울이 토리에서 이제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전기신호가 무엇을 거쳐서 대뇌로 갑니까? 승모세포를 거칩니다. 근데 그 거기를 거치는 동안 전기신호는 강화됩니다. 그래서 전기신호가 대뇌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고요. 다음, 승모세포가 연결된 대뇌의 후각 겉질에는 과거에 맡았던 냄새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새로운 냄새의 정보를 기존의 것과 비교하고 냄새 정보를 편도체, 해마, 누라기마 겉질 등 대뇌의 다른 영역으로 보낸다. 이 냄새 정보는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편도체 및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즉시 전달된다. 이 때문에 어떤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 중에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눈화기마 겉질에서는 개인의 경험, 기대, 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판단하여 냄새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단에서는 여기 대뇌에서 냄새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후각 겉질에서 냄새 정보가 다 왔는데 이것이 이제 편도체, 해마, 눈화기마 겉질 등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냄새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마지막 눈화기마 겉질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냄새인지 인식하게 된다까지 했습니다. 요것을 간단히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처음에 냄새 분자가 후각 성피로 갑니다. 후각 성피에는 후각 신경세포가 있고 후각 신경세포에는 선모가 늘어져 있고 그 안에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선모와 후각 수용체는 점액질층에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점액질을 통과해야만 후각 수용체에 닿겠죠. 무엇이?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의 특징으로서는 한 세포 안에 있는 후각 수용체는 같은 종류의 후각 수용체끼리만 모이게 됩니다. 하나의 냄새만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후각 수용체의 종류는 약 400종류이고요. 근데 이것이 냄새 분자와 결합하게 되면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디서?
후각신경세포에서요. 이 전기신호가 축삭돌기를 타고 후각망울에 있는 토리로 연결됩니다. 이 토리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편번호처럼 똑같은 이런 어떤 신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같은 신호끼리만 모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 종류의 토리들이 패턴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다른 냄새는 다른 패턴을 만든다는 뜻이겠죠. 세기도 포함됩니다. 패턴을 만들어내는 특징 중에는. 그런데 이 토리에 모인 전기신호는 승모세포를 거쳐서, 즉 승모세포에서 전기신호가 강화되면서 대뇌로 연결되게 되고요. 대뇌의 처음에 후각 겉질에서 기존 냄새, 왜? 후각 겉질에서는 과거의 냄새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맡은 이 냄새를 기존의 냄새, 즉 과거의 냄새와 비교를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편도체, 해마, 누나기마 겉질 등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편도체에서는 정서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게 되고요. 누나기마 겉질에서는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무슨 냄새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통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5문단에 보면요. 5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지에서 5문단을 같이 찾아보시면은 후각 겉질의 냄새 정보가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즉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합니다. 어떤 냄새를 맡으면. 왜? 해마에서 기억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냄새와 같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번은 5번이죠. 그렇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5문단에서. 27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의 그 선지에 보면 엑셀과 벅이 냄새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되는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르죠. 엑셀과 벅은 후각 수용체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선지 2번에서 얘기하는 분자의 구조에 따라 냄새가 인식된다. 이것은 그 한계에 부딪혔던 그 옛날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전기 신호로서 냄새를 인식하는 것을 알아봐야겠다라고 한 후에 엑셀과 벅이 후각 수용체를 발견해서 전기 신호를 어떻게 매개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7번 2번입니다.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후각 자극의 신호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기억,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후각 상피, 니은은 후각 망울입니다. 후각 상피에는 후각 신경세포와 그에 딸린 산모와 후각 수용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4번을 보시면 이 후각 상피에서 다른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전기 신호는 각각 다른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겠죠. 다른 축삭입니다. 하나의 축삭으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29번입니다.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전자코를 설명한 글인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문의 냄새 인식 과정과 전기 신호에서의 냄새 인식 과정에 비교를 해보는 문제입니다. 4번을 보시면 승모세포와 금 나노 입자는 대상과의 결합 여부와 정도를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승모세포가 하는 일은 토리에서 만들어진 모인 전기 신호를 증폭을 해가지고 강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뇌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4번 승모세포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30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했습니다. 자, A가 문제에서 보시면요. 여기네요.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기억이 떠오른다 했습니다. 자, 생각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네, 그거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이죠. 이름이 이제야 떠올랐다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